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시장을 아침에 이제 보면은 항상 초반의 흐름과 또 중간, 그리고 또 마지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초반에 좀 흔들림이 나와도 제가 속된 말로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다 전환은 안 됐는데, 오전에 시작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모든 양시장 다 매도 나오고,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초반에, 미국이 오늘 휴장인데, 이런 날 좀 올려야지 하는 기대감을 좀 눌러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9시 40분, 30분쯤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선물 계약, 숫자가 좀 늘어나고, 코스닥에서 좀 빠르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진입되면서, 또 시장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한 0.3, 그리고 코스닥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행이긴 하지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코스피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박스 위에서 이렇게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너무 이게 좌우된다. 우리의 좀, 자생력이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라는, 안타깝다. 저는 좀, 씁쓸하다. 이런 좀 미소, 다행이라는 미소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그 외국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매도한 거는 차익 실현 좀 하고 나서 다시 또 흔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작은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변동성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투심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고 조금 불안해도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학습 효과로 가져가서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 좀 볼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갑자기 이제 HLB에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제 철강주들이 좀 반응이 나온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철강주들 제가 금강철강이나 또는 하이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봐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도 아마 제가 금강철강하고 하이스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10% 이상 급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일 때는 개별적인 것보다 좀 대장이 같이 큰 애들이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여러 이슈들도 있지만 이런 철강 섹터가 반등되는 게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꾸준히 계속 좀 볼 필요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철광석 가격 말고도 다른 원자재 가격이 좀 오릅니다. 예전에 이제 예상을 한 것보다는 좀 약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양회를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부동산 정책부터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또 부합돼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포스코홀딩스 말고도 그날 말씀드렸던 금강철강이나 지금 보면은 자리를 바닥에서 잘 잡고 다시 제자리 올라오면서 저항성들을 하나씩 다 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또 동반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차트들이 다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좀 결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작은 종목들을 좀 보면 되고 묵직하게 좀 투자의 마인드로 천천히 시장을 보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는 2차 전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아주 좋게 잘 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눈여겨볼 거는 또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부터 해서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SBS가 이제 다음에 타깃이 될 것이다. 장전에부터 나오니까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SBS 컨텐츠 홀딩스 컨텐츠 허브도 이렇게 갭을 띄웠는데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거를 꼭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 이 타깃이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린 게 몇 개 있었죠. 한국 알코올도 있었고 그리고 태광산업도 있었고 또 자산 가진 종목들도 뭐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태광산업도 오늘 이렇게 바로 어떻게 반응이 나온 걸 보면 토마토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한국 알코올은 좀 별개입니다. 한국 알코올은 오늘 뭐 제주 맥주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술값이 오르잖아요. 소주, 맥주 이렇게 좀 주정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MH 에탄올도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동반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특히 이 한국알코올을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회사에. 그리고 자산이 좀 많고 자산재 평가를 하면 뭐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트러스트론을 통해서 좀 요구한다. 그리고 뭐 단체가 좀 결성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흐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금요일에 그 전에 요걸 보고 진입하셨다면 아직까지는 뭐 차익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TN이 이제 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YTN 그리고 이제 매각자 거론되는 뭐 한국경제TV 이렇게 반응들이 나왔는데 음봉들이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바닥에서 음봉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의 흐름을 다시 한번 거래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오전장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행인 시장.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면은 다행인 오전 시장이고 오후 시장을 조금 기대해 보려면 이 선물 계약서 지금 2,800계약 나오고 있고 코스닥엔 외국인들이 계속 진입되고 있는데 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들이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후에 이 코스피 지수도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오전장이고요. 점심도 뭐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오전장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 대비해서 선물 시장의 수급 흐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에 관련된 포인트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뭐 기관 수급 체크는 매일매일 이제 수시로 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환율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295원으로 해서 뭐 조금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진 게 아니죠. 지금 계속 강달러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3.8원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환율 하락이라고 이렇게 기사 뭐 헤드라인 나오는데 그런 거에 자꾸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은 한 80원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1280원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이 강한 달러, 다시 강한 달러로 오는 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박스권 장세를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데 이렇게 증시에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몇 개씩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강달러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이 자리가 탄탄하게 좀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달러 흐름은 계속 이번 주 내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 소비재들, 소비주들 그런 종목들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당연히 원자재주들 흐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AI 오늘도 AI가 이제 전체 섹터를 보면 한 8, 9% 상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AI 관련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로봇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이렇게 쉬고 있는 섹터들도 계속 성장성 있는 이 성장주 섹터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꾸준히 전기차 테마 그리고 전기차에서도 2차 전지 외에도
장비 관련 우리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요 흐름을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원준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원준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바로 반응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흐름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발표될 게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달러의 흐름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21일에는 이제 미국의 2월 제조업 PMI 그리고 이제 23일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더 우세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23일 날 또 밤이죠. 그날 FOMC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회의록은 뭐 봐봤자 뭐 뻔할 것이다 이러지만 일단은 이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보고 앞으로 이 연준의 정책에 대한 좀 가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인상의 중단 기준이 좀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연준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PC 개인 소비 지출 그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이제 소비 심리 평가 지수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경제 지표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환율의 1,30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다시 수그러드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는 금요일 날 여겨 환율에서 보면은 1,303원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이거 환율이 어떻게 될까 좀 약간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좀 눌러 있으니까 지금은 좀 다행히 안정된 기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환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푸틴의 이제 국정연설이 좀 있고 우리 주말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좀 쐈잖아요. 다행히 좀 약간의 양면적인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일단 남한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뭐 경고인데 미국에 경고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죠. 미국하고 좀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뭐 한미 다음 달 사상 최대 이제 규모로 최장 기간으로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무력 시위 겸 대화를 좀 어떻게 하려는 물꼬를 트려는 제스처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가 좀 막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오르는 것도 그렇고 시세를 쫓아가는 그런 대응이 아니라 흐름을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준을 예를 들어도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유 있게 기다려도 우리에게 조정 구간은 다 온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말씀드렸더니 또 오늘 또 올랐죠. 올랐다고 지금 쫓는 게 아니죠. 조정을 기다려서 또 밑에서 또 다시 잡고 또 우리 목표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종목만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좀 서두르지 않는 대응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별 장세라고 해서 종목별로 계속 이것저것 막 뛰어다닙니다. 그거마다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 물리기 십상이니까 차라리 한 템포 쉬고 내가 이번에 이거 놓쳤다 그러면 다음 거를 또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 놓친 게 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서 지금 구간을 좀 잘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큰 그림 다 그려주셨네요. 자, 그럼 오후장 추천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메커스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먼저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꼬리 잡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고 그때마다 저점을 올릴 때마다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전문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주력 제품이 이제 자일링스사의 FPGA 반도체 그거를 취급하는데 그 시장 점유율이 이제 좀 확대되고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FPGA 설계 및 솔루션 기술 경쟁력이 확인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발표가 됐습니다. 1,400억에서 1,900억,
상당히 실적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도 좋고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도 성장성도 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저점 높인 자리에서 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죠. 이 윗꼬리를 잡으러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도 잘 지지하고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급도 흐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메커스라는 종목 가져왔고 지금 현재가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래로 한 9,000, 한 3,400원까지 이렇게 3분할로 대놓고 진입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를 대신 요 9,000원 짧게 보고 목표가는 12,500원 설정하고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신상원의 2023 투자행,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큰 수익이 났던 루닛, C랩, T3 이런 걸 보시고 와 저런 거 또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2시 30분부터 마감까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마감을 같이 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